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파트 3의 17장 주식 투자자의 자질편입니다. 자, 파트 1, 2, 3 이렇게 세 파트로 3박자 투자법 책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트 1에서는 성공 투자로 이끄는 8T 8단계를 설명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저의 기법, 이세무사의 8가지 기법, 8테크에 대한 기법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파트 3에서는 바로 8팁 이야기입니다. 8팁. 8가지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좀 어린 친구들 그런 말 있잖아요. 야, 그 꿀팁이 있어, 꿀팁.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좀 더 쉽게 이루는 방법, 그걸 우리가 또 꿀팁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힘들게 듣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어떠한 단계에 의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갈 건지, 파트 2에서는 어떠한 종목 선정 기법을 갖고 직접 종목을 선정하고 투자하는 능력을 키울 건지. 그런데 지식도 많이 쌓았고 종목 선정하는 기법도 있는데 저는 주식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2%씩 부족한 거죠. 자질 측면도 약간 부족하고 경험 측면, 심리 측면, 투자 일지 안 쓰고 이런 작은 팁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트 3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8가지 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주식 투자의 자질입니다. 자, 주식 투자자가 어떠한 능력, 어떠한 성격, 어떠한 품성을 갖고 있는 게 과연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여기 8가지가 있죠. 바로 8탤런트예요. 우리 종교 용어로 막 달란트라는 말 있죠. 어떤 능력, 타고난 능력, 그걸 바로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탤런트, 우리가 연기하는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하죠.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을 바로 탤런트라고 하는 거죠. 자, 이 8가지 자질, 8탤런트, 뭐가 있을까요? 창의력, 책의 순서입니다. 기억력, 통찰력, 분석력, 결단력, 자제력, 호기심, 성실성. 자, 이 번호를 그리면서 제가 약간 머뭇머뭇거렸죠. 왜? 이제 기억력이 조금씩 감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력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있는 게 좋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이 책은 창의력이 있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창의력이에요. 자, 근데 여기 있는 단어들은 사실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자질들이에요.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도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여기에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여기에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하지만 주식 투자자로서 가져야 될 8가지에는 포함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8가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창의력입니다. 이분이 누구죠?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 박사님 맞죠? 마치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타임머신 우주선을 만든 박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헷갈렸습니다, 저도. 자, 창의력 하면 사실 아인슈타인이죠. 왜? 무한한 인간의 뇌를 활용해서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저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론의 내용을 사실 설명드릴 지식은 없지만 상대성 이론이라는 굉장한 학문의 업적을 일궈냈죠. 그게 기억력이나 이런 거 분석력으로만 되는 건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사고를 했던 분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창의력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들이 창의적일까요? 창의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을 비교해보면 어린아이들이 훨씬 창의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유연하고 생각에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른들은 생각에 자유가 없나? 제가 보기에 적어도 제 나이대의 한국의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어른들이라면 창의력이 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왜? 어렸을 때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질문하면 야,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지 않았나?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또 중고등학교 가서도 선생님한테 뭐 어려운 거 물어보면 야,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그거 시간에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거나 공부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대학 가서도 사회 현상에 대해서 진짜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려 치면 사회의 지도층 또는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했죠. 야, 데모할 시간에 공부나 해. 그렇게 공부해서 어렵게 취업을 하면 회사에서 역시 일이나 똑바로 해.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필요한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받는 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창의력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았나.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그런 선입관을 깨고 싶은 거죠. 야, 아이들은 몰라도 돼가 아니고 그래, 알았어 하고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린아이들이 좀 창의적인 생각을 예전 우리 때보다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다른 사람이 모두 yes라고 할 때 no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생각. 창의력은 저는 다른 말로 다른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100명의 사람 중에 99명이 yes라고 생각할 때 no라고 생각하는 그 한 명이 창의적인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유리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주식 격언 중에 그 비슷한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아.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요? 수영복은 겨울에 살아. 뭐 이러면 아시겠죠? 자, 수영복을 왜 겨울에 사야 될까요? 여름에 모두들 수영장 가려고 100명 중에 99명은 여름에 수영복을 삽니다. 그럼 수영복은 가격은 올라가겠죠. 여름에 사지 않은 그 단 한 명, 그 한 명은 겨울에 가격이 쌀 때 수영복을 사겠죠.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주식투자 성공이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 대중이 걷고 있는 그 길은 분명히 금방 반락으로 가는 길이에요. 또는 반등으로 가는 길이에요. 모두가 yes라고 말할 때 주식이 오르다가 더 이상 아무도 사줄 사람이 안 생기죠. 반락을 하게 되겠죠. 모두가 no라고 말하고 하락을 할 때 계속 하락을 하면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 자, 이게 일단 주식의 뷰를 볼 때 창의력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창의력에서. 뭘까요? 바로 테마주를 발굴해내는 방법 때문이에요. 테마주를 발굴해내는 방법이 바로 창의력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 나온 사회현상, 새로 나온 어떤 이벤트에 테마주를 엮으려면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 나온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뭐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남북 경협주를 사고, 관계가 안 좋을 때 방산주를 사고, 지진이 나면 지진 수혜주를 사고, 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그런데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테마주에 관련된 사회적 현상 이벤트가 나왔을 때 최초로 그 테마주를 생각해내는 그 힘, 그게 바로 창의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단기 매매, 특히 테마주 매매에서 창의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억력은 투자 일지를 쓰면 약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투자 일지를 써도 어디에 쓰여 있는지 찾으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인간의 우리의 뇌에 기억력이라는 능력의 부분이 있다면 기억력이 높은 게 주식 투자자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프로게이머들 또는 어떤 외환 딜러들 또는 우리 주식 트레이더들도 어릴수록 좋은 이유가 빨리빨리 뇌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 이 순간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더 게임을 잘하는 거고요. 그 빨리빨리 움직이는 뇌 구조 속에 기억력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한번 했으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들도 처음 하는 게임을 하고 이 게임 해봐 그러면 처음에 못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은 어른들은 100번을 해도 똑같이 처음부터 막히고 어린아이들은 100번을 게임을 하면 처음엔 못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20번째 되게 잘하게 돼요. 학습 능력이 생기죠. 왜? 기억력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하면 이 게임을 풀었지, 요러면 이렇게 하면 게임이 풀리지. 그 게임의 루트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종목이 오르면 B가 오르지, 그러면 C가 오를 거야. 그러면 D는 떨어지나? 이러한 분명히 흐름의 순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투자 일지에 다 적어놔도 되고, 뭐 나만의 파일에다가 만들어놔도 되지만 결국을 매매할 때는 머릿속에 있는 걸 빨리 끄집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매일 찾아봐요. 그래서 기억력이 단기 매매, 테마주 매매할 땐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기억력이 안 좋으면 큰 실수를. 뭐 이런 비유는 뭐하지만 노인 세대에서 좀 이렇게 뇌졸중 같은 게 걸려서 소위 말하는 치매에 걸렸을 때 큰 실수를 하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집도 못 찾아가고.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기억력이 안 잡고 멍 때리고 이거 어떤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제가 좀 그런데 요즘에 매수인지 매도인지 이 매수의 종류, 매도의 종류, HTS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매매 실수가 나오곤 하죠. 이 여러 가지 능력 중에 매매 실수가 나오는 거를 하나를 꼽자면 기억력밖에 없겠죠. 매수인지 매도인지, A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인지 B 종목이 제약바이오주인지 이름을 아무리 봐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큰 매매 실수가 나와요. 특히 요즘에 코스닥 거래소 2000 종목 중에 종목의 이름이 비슷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기억력이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건입니다. 사실 제가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는 20년 전이죠. 코드 번호를 웬만한 종목들 다 외웠어요. 요즘은 한 종목도 못 외우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한 100종목 정도는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체크가 가능했으니까. 뭐 차트를 띄워놓건 재무제표를 띄워놓건 현재가창을 띄워놓건 한글로 검색을 하는 것보다 코드 번호 따라락 5자리 넣는 게 훨씬 빨랐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20년 전에 제 기억력은 쌩쌩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지금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이 시청을 하고 계시다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고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젊었을 때 기억력이 훨씬 팽팽하게 돌아갔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좀 한계를 느끼는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투자 일지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통찰력이에요. 자, 통찰력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관찰력이 있습니다. 관찰력. 제가 머리를 기울였다고 필기를 기울였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관찰력, 통찰력 어떻게 다를까요? 자, 보세요. 찰력 똑같네요. 통찰력은 통으로 한눈에 보는 걸 통찰력이라고 해요. 관찰력은 여기를 정밀하게 주의 깊게 보는 걸 관찰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자니까 주식 투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관찰력은 재무제표의 숫자 하나하나, 그 계단 과목의 그 숫자가 왜 나왔는지 살펴보고, 계단 과목의 숫자의 그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뭐 합계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관찰력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럼 약간 공인회계사의 관점에서 재무제표의 숫자를 보는 것, 그게 바로 관찰력이죠. 통찰력은 전체적인 틀 속에 이 재무제표는
우량한 재무제표야, 불량한 재무제표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게 통찰력이죠. 예를 들면 야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3루에 딱 앉아서 포수, 투수, 타자 어떤 관계에서 지금 어떻게 게임이 흘러가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딱 한눈에 관람을 하면, 야구 관람을 하면 통찰력이 있는 거고요. 관찰력은 지금 타자가 포수랑 투수랑 사인을 막 이렇게 하는데도 타자가 그걸 보고 있고, 저 사인이 무슨 사인일까 생각하고, 그게 바로 관찰력이겠죠.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관찰력은 A라는 종목, 한 종목을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네, 분석 열심히 해야겠네 이 종목, 그리고 차분차분 몇 시간씩 분석하는 힘, 그게 바로 관찰력이고요. 통찰력은 A라는 종목, 한 종목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조망하고, 요즘 시장 좋네, 요 종목 잘 가네, 이 좋은 시장에서 이 업종에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움직이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통찰력입니다. 소위 말하면 탑다운 방식, 버텀업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분석력입니다. 분석력은 뭘까요? 나눌 분자죠. 나눌 분. 나누어서 생각하는 힘이에요. 나누어서 생각하는 힘. 자, 우리가 보통 애널리스트라 그래요. 애널리스트. 바로 애널리시스가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이 뭐죠? 분석을 하는 거죠. 뭘 분석해요? 좁게는 기업의 분석, 좀 넓게는 산업 분석. 그러면 기업을 분석하건 산업을 분석하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쪼개어서 본다 그랬죠. 하나하나 쪼개어서 보는 힘이 바로 분석력이에요. 그러면 쪼개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쪼개어서 보려면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지 쪼개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 저런 거 있죠. 영어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영어 회화 있죠. 영어 회화는 그냥 문장으로 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쉬운 영어죠. 일상 회화 영어가 쉬운 영어죠. 쉬운 동사, 쉬운 접속사가 포함된 하나의 구문으로 외우는 영어. 그 대신 쪼개어서 보는,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논문 영어를 본다.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를, 그 단어를 모르면 그게 해석이 안 되죠. 그럼 그 문장이 해석이 안 되고 그 아티클 전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알 수 있어야죠. 그래서 분석력을 높이려면 굉장히 지식이 필요합니다. 쪼개어서도 내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분석력이니까요. 분석력 중요하냐고요? 주식 투자자들이 관련 직업 중에 애널리스트가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이 중심이 되는 종목 선정을 할 때 기업 분석을 하는 주식 투자자로서 분석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결단력이에요. 자, 우리 보통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죠. 결정장애. 야, 너 왜 오늘 자꾸 이렇게 삐뚤하게 쓰냐?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거꾸로 사는 세상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45도 기울였어. 자, 결정장애. 요즘 젊은이들 그래요.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고민돼 죽겠네. 나는 쟤를 좋아하는데 쟤가 나를 좋아해. 누구를 선택하지? 서울에 있는 적당한 점수 맞는 대학을 갈지, 지방에 있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과를 갈지 모르겠네. 결정장애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때는 결정장애가 없었을까요? 우리 때도 있었지만 요즘 애들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의 의존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아까 요 창의력 부분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우리는 요즘 어린 친구들보다 창의적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결단력은 있어요. 왜? 부모님들이 우리를 케어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좀 이렇게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자기라는 걸 알고 그냥 내가 다 결정했어야 돼요. 학교는 어딜 갈지, 군대는 언제 갔다 올지, 군대 갔다 와서 무슨 일을 할지, 이 일을 내가 접고 다른 일을 할지 다 스스로 결정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안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다 결정했으니까. 야, 넌 이 학교 가야 돼? 너 여자친구 언제 만나야 돼? 군대는 언제 가야 돼? 직업은 어떤 걸 선택해? 그래서 결정장애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단력이 주식시장에 왜 중요하냐? 중요하죠. 주식시장은 결국은 선택 싸움이에요. 선택. A와 B 대안 중에 어느 것을 결정할지. 그럴 때마다 나 결정 못해 하고 엄마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럴 때마다 어느 것을 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 댕딩동 뭐 이런 거 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결단을 한다는 건 결정보다 한 단계 위에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결단은 어느 정도냐면, 결정은 뭐 A 살까 B 살까 언제 팔까 이 정도 자신의 루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사이클 속에서 하는 거는 결정이고요. 그 사이클을 좀 벗어나는 것들, 인생으로 치면 A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사표 내고 B 하고 싶어. 그게 결단이죠. 결단.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뭐가 결단일까요? 내 룰에 어긋나는, 예를 들어 3박자 투자에 맞지 않는데 이걸 좀 사고 싶은 마음, 내 원칙을 어길 때 결정하는 것, 또는 분산 투자 목적으로 나는 보통 계좌에 5종목을 5분의 1씩 사야 되라고 내 룰이 있는데, 아니야, 이번에 예외야. 이번에는 이 한 종목에 올인할래. 내 룰에 어긋나는 결정들, 그게 바로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결단력이 중요한 이유는 가끔씩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5종목 5분의 1씩 사거나 3박자 투자법에만 맞는 종목을 사거나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듯이 주식시장도 안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결단의 힘이 필요할 때 정말 진정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결단력, 주식시장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자제력이에요. 자제력은 주식시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돌부처와 같은 마음으로 좀 참는 힘이 있을 때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더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돌부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프로 바둑 기사 중에 이창호 기사님이 있고요. 또 프로야구 선수 중에 오승환 선수님이 있습니다. 그럼 이창호 기사와 오승환 선수, 이 두 분이 왜 돌부처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가 불리하던 유리하던 변하지 않는 얼굴, 그리고 얼굴은 사실은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이잖아요.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급하거나 불안하면 얼굴도 조급해져요. 내가 기쁘면 얼굴도 기뻐지고, 내가 슬프면 얼굴도 슬퍼지고. 그런데 바로 이창호 기사, 오승환 선수는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들은 그들이 두렵죠. 저 사람이 지금 불리한 건지 유리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벌써 마음으로 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프로 기사 중에 이창호 기사가 굉장히 성공한 기사가 된 거고, 마무리 투수 중에 오승환 투수가 성공한 투수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자라면 자제력이 중요합니다. 왜? 자제력은 중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주식 투자자의 단계가 있습니다. 현금 보유 단계죠. 현금 보유. 현금 보유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어떻게 되죠? 주식 보유 단계가 있죠. 주식 보유. 주식 보유 단계에서 주식을 팔면 다시 현금 보유 단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현금 예를 들어 1억을 갖고 있다. 이 1억을 종목을 사면 바로 현금이 주식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현금에서 주식을 사는 그 순간이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우리는 직접 투자자다. 직접 투자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직접 매수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직접 매수 종목을 선정하는 이 단계에서 이 1억을 갖고 종목을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사요. 어떻게 너무 쉽게 사요? 저 방송에서 사라 그러는데? 내 친구가 저거 사라 그러는데? 옆 사람이 사라 그러는데? 지난주 강연회 갔더니 그 강사가 사라 그러는데? 그러고 사는 것은 자제력이 없는 것이죠. 자제력이 있는 투자자라면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걸릴 건 걸르고 2천 종목 중에 제일 좋은 한 종목을 골라내야죠.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2천 종목을 다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금 보유에서 주식 보유로 넘어가는 이 단계, 종목을 매수하는 그 단계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자제력 때문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번째는 호기심이에요. 자, 호기심이라는 건 보세요. 이게 바로 관찰력이 있고 창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호기심은 여태까지 말한 6가지와 뭐가 다를까요? 맞췄다고요? 맞추신 분은 통찰력도 있고 관찰력도 있는 것이고, 모르시겠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력자로 끝나요. 력. 근데 얘는 심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 힘이 있는 게 좋을까요? 힘이 없는 사람이 좋을까요? 힘이 있는 게 좋죠. 힘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높을수록. 그런데 심은 그냥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은 높은 게 좋다, 낮은 게 좋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란 얘기죠. 이건 다 능력이에요.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 창의력 개발하려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이것들은 지금 다 갖고 있는 능력들이에요. 근데 호기심은 능력이 아니에요. 그 상태예요. 무슨 상태? 궁금한 상태. 그래서 우리 호기심 천국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호기심은 바로 궁금한 상태.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호기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바로 능력과의 차이인데요. 갖고 살아가도 되고 안 갖고 살아가도 돼요. 굳이 우리가 야, 너 호기심 좀 갖고 살아,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야, 너 결단력 좀 있어라. 야, 너 좀 자제력 좀, 너 좀 참어. 자제력 좀 있어야 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야, 너는 호기심이 없니? 호기심을 갖고 살아.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왜냐면 남들은 뭐 하는 거 안 궁금할 수도 있죠. 나랑 상관없는 거 안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호기심이 뭐 조금 중요하다 정도, 아니면 안 중요할 수도 있다,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주식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식 투자자한테는 야, 너는 궁금한 것도 없어? 호기심을 갖고 살아야 되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주식 투자라는 게 바로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초보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첨벙하고 빠졌습니다. 망망대해, 태평양보다 더 넓은 그 망망대해, 또는 사자 같은 야수들이 있는 아프리카 밀림보다 더 무서운 정글의 세계,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증권사를 계좌를 틀까? 내가 이걸 수수료 좀 더 싸게 하는 게 좋은 건가? 근데 수수료 말고 이거 무슨 거래세는 뭐지? 이 종목은 왜 매일 오르지? 이 종목은 왜 매일 떨어지지? 도대체 매수 주문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시간의 거래라는 게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의 거래를 왜 하는 거지? 나도 해볼까? 늘 왜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라고 생각하면 늘 답이 있기 때문이죠. 왜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게 늘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은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고요. 해답을 찾기 위해선 궁금해야죠. 궁금해하지 않는데 해답이 있나요? 그래서 호기심을 갖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는 성실성. 성의 있고 진실된 자세입니다. 자, 성실성을 뉴스에 단어 검색을 하면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죄송합니다. 성실성이 2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자질, 이 2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자질을 물려받다, 이런 뜻이 타고난 능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타고난 능력, 아버지에게 자질을 물려받다. 두 번째는 타고난 게 아니고 자질을 향상시키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2가지 뜻이 좀 다른 의미로 들리지 않나요? 아버지한테 대대로 물려받는 능력일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 향상시킬 수도 있는 능력인 거예요. 바로 이 자질, 바로 이 창의력, 통찰력, 기억력, 결단력, 분석력, 자제력, 호기심, 이러한 것들이 타고난 걸 수도 있지만 발달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향상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무기가 뭘까요? 바로 성실성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내가 성실하게 훈련하면 창의력도 올라가고, 기억력도 올라가고, 결단력도 올라가고, 분석력도 올라가고, 통찰력도 올라가고, 자제력도 올라가고, 호기심도 올라간다. 그럼 우리는 성실하게만 살면 성공할 수 있잖아요. 제가 강연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강연을 한 3시간을 하면요. 앞에 한 30분 정도는 주식 투자 우리 왜 해야 되죠? 이러이러해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죠? 이러이러하면 성공합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합시다. 이런 걸 한 30분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요즘 3,000포인트 가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다 마지막 3부에 자, 이 테마주, 이 그룹, 이 테마, 이 관련주들, 이 업종 좋고 이 중에 어떤 종목이 탑픽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한 명씩 일어나서 사진을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목이 궁금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종목을 궁금해하셔서는 절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고3 수험생들을 계속 연관을 지면서 말씀드리는데 고3 수험생이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올 연말에 수능에 나오는 문제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하는 친구가 있고, 선생님 저 수학 공부 정말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매일매일 공부하면 될까요? 하는 친구가 있고, 어느 친구가 좋은 대학을 갔을까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주식 투자자의 자질을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파트 3 17장 주식 투자자의 자질 파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음번 18장에서 강의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